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위험하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뜨거운 순간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희, 올해 54입니다. 강남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평생 남부러울 것 없는 교수 부인으로 살아왔지요.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제 삶에 이런 폭풍이 몰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집은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은 여전히 꼿꼿하고 우아했지만 그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간 수검댕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 몸을 혹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한강변을 10km씩 달리고 오후에는 강도가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달렸습니다. 덕분에 제 몸은 20대 못지않은 탄력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정작 제 마음의 갈증은 그 어떤 운동으로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희 씨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하네. 비결이 뭐야? 라고 묻는 지인들에게 그저 쓴웃음만 지어 보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외아들 준우의 결혼식이 열리던 화창한 봄날이었지요.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하던 제 눈에 유독 낯익은 체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준우과 선배 강태호라고 합니다. 낮게 깔리는 중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제 손을 잡은 남자는 아들의 절친한 선배 태호 씨였습니다. 대학 시절 몇 번 집으로 놀러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건장해진 모습이었죠. 수트가 터질 듯한 넓은 어깨와 19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압도적인 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잊고 지냈던 아랫배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어머, 태호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와 줘서 고마워요. 저는 황급히 손을 뗐지만 그가 남긴 묵직한 열기는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밤, 제 머릿속에는 아들의 모습이 아닌 태호 씨의 그 단단한 가슴팍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윤서희, 정신 차려. 아들 친구 뻘인 애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그치며 찬물로 샤워를 해보았지만 한 번 깨어난 본능은 쉽사리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마치 홀린 듯 그가 운영한다는 양양의 프라이빗 PT 센터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땀 냄새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센터에서 수영복 대신 타이트한 레깅스를 입고 그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예의 그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굵직한 허벅지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원님. 오늘부터 제가 제대로 책임지고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운동 처방 이상의 의미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태호 씨와의 개인 레슨이 반복될수록 제 몸은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특성상 그의 단단한 손길이 제 허리나 허벅지에 닿는 일이 잦았지요. 어머니,
호흡하세요.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힐 때마다 저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팔뚝 근육을 훔쳐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54의 나이, 아들의 선배라는 사회적 굴레는 제 머릿속에서 망측하다, 주책이다라는 경고음을 끊임없이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 뒤에서 몸을 밀착시킬 때 느껴지는 그 거대한 체온은 그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지요. 남편이 떠난 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제 침실과 외로운 밤들이 그의 거친 숨결 한 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태호 씨가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양양별장에서 소규모 멤버들만 모여 야간 트레이닝과 명상 세션을 가질 예정인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와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양양으로 향하던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검은 구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다른 회원들은 도로 통제로 인해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해왔지요. 결국 넓은 별장에는 저와 태호 씨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오늘은 운동 대신 차나 한잔하면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호 씨가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창밖의 번개가 거실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그의 얇은 트레이닝 바지 위로 믿기 힘든 존재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요. 그것은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이고 거대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태호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황급히 수건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남들보다 많이 컸어. 사실 이것 때문에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무언가를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도덕적 잣대는 이미 폭우 속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호 씨, 나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알고 싶어요. 제 말이 신호탄이 된 듯 태호 씨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얇은 셔츠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육체적 위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타액이 제 목덜미를 적시고 거친 수염이 제 살결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54년 동안 닫혀있던 제 몸의 감각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태호 씨는 저를 번쩍 들어 올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눕혀진 제 눈앞에서 그가 천천히 옷을 벗어 던졌을 때 저는 그 거대한 비밀의 실체를 마침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년 여성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차 보일 정도로 웅장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주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커서 다치실까 봐 걱정됩니다. 걱정스러운 그의 물음에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상관없어요. 당신의 그 거대함으로 나를 완전히 채워줘요. 그날 밤 강원도 양양의 숲속 별장을 때리는 빗소리는 우리 두 사람의 거친 호흡을 가려주는 유일한 장막이었습니다. 태호 씨의 거대한 몸이 제 위를 덮쳐올 때 저는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압도적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부드러운 가슴에 맞닿고 굵직한 팔뚝이 제 가녀린 어깨를 감싸 쥐었을 때 전해지는 체온은 마치 용암처럼 뜨거웠지요. 남편과의 잠자리에서조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오직 원초적인 생명력으로만 가득 찬 남자의 육체였습니다. 태호 씨는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 제 몸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다란 혀가 제 귓불을 적시고 쇄골 라인을 따라 내려갈 때마다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곤두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주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커서 감당하시기 힘들까봐 정말 걱정됩니다. 그는 행여나 저에게 상처를 줄까봐 몇 번이고 멈춰 서서 제 눈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 섞인 질문이 오히려 제 안의 갈증을 더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의 귓가에 낮게 신음하듯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태호 씨. 내 몸이 당신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제 손이 그의 허리를 타고 내려가 마침내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닿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고 뜨겁게 맥동하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54의 나이에 난생 처음 마주하는 그 거대한 크기의 눈앞이 아찔해졌고 제 몸이 과연 이 엄청난 부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본능적인 공포마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호흡이 제 얼굴에 닿고 그가 제 허벅지 사이로 천천히 파고들기 시작하자 공포는 곧 황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제 안으로 서서히 진입해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과 동시에 온 내장이 꽉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아, 태호 씨, 너무나 거대한 크기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지만 그가 한 치씩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은 제 뇌세포를 하나하나 파괴하는 듯한 강렬한 쾌락을 선사했습니다. 태호는 제 고통을 덜어주려는 듯 제 입술을 깊게 머금으며 자신의 거대한 피지컬이 주는 충격을 온전히 제 몸이 받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별장 밖의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심장 박동이 서로의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마찰하며 내는 끈적한 소리와 젖은 살결의 뜨거운 마찰음이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거대한 부피에 짓눌려 신음하면서도 그가 주는 압도적인 쾌락의 파도에 기꺼이 몸을 맡겼습니다. 그 거대한 존재감이 제 안을 가득 채운 채 움직일 때마다 저는 쉰내,
평생 단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낯선 감각의 세계로 던져졌습니다. 태호 씨의 단단한 허벅지가 제 다리 사이를 가르고 그의 묵직한 무게가 온전히 제 몸을 짓누를 때 느껴지는 그 압박감은 고통을 넘어선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땀에 젖은 그의 가슴팍이 제 피부에 달라붙어 떨어질 때마다 쩍 하는 마찰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지요. 저는 그 압도적인 피지컬이 선사하는 쾌락의 충격 앞에서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젖히며 그의 거대한 등 근육을 손톱이 하얗게 되도록 움켜쥐었습니다. 현주 씨, 괜찮아요? 너무 깊지는 않나요? 태호 씨는 절정으로 치닫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제 상태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를 몰아붙이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거칠고 대담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더 깊은 곳까지 그의 거대함이 닿기를 갈구했습니다. 도덕적 검열이나 사회적 시선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제 몸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이 뜨겁고 묵직한 진실만이 저를 구원하고 있었으니까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두 사람이 땀으로 뒤범벅된 채 침대에 쓰러졌을 때 창밖의 빗줄기는 한결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저를 자신의 넓은 가슴으로 끌어당겨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현주 씨, 정말 고마워요. 제 이 콤플렉스 같은 거대함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제 삶의 주인이 된 듯한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여운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별장 마당으로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온 것이지요. 준우였습니다. 엄마가 태호 선배와 함께 양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태호 형이랑 단둘이. 제정신이세요? 아들의 날카로운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고, 저는 전날 밤의 황홀경과는 정반대의 차가운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별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선배랑. 이 나이에 대체 무슨 주책이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주책이라는 단어는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아들만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살아온 어머니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태호 씨가 조용히 제 앞을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어깨가 아들의 시야를 가릴 만큼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우야, 흥분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이건 내가 먼저. 닥쳐요. 형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 돈이라도 노린 거야. 준우는 태호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거대한 체구 앞에서 아들은 한낱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태호 씨의 팔을 잡고
준우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엄마도 숨을 쉬고 싶었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이 넓은 집에서 내가 얼마나 죽은 사람처럼 살았는지.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로만 살아야 하는 거니? 쉰내시면 여자로서의 감정도, 욕망도 다 버리고 무덤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려야 하는 거야? 사회적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차를 돌려 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엄마 안 볼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들이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태호 씨는 그런 저를 커다란 품으로 꽉 안아주었습니다. 현주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태호 씨.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 험난한 편견의 파도를 함께 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양양의 숲속 별장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태호 씨는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거대한 가슴팍으로 저를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넓은 품 안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심장. 박동은 세상의 모진 시선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현주 씨, 제가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아도요. 그날 이후 저는 서울의 생활을 정리하고 태호 씨가 있는 양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의 수군거림과 그 나이에 아들 친구와 무슨 짓이냐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갤러리 대신 태호 씨의 센터 일을 도우며 아침마다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달리는 일상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마주하는 태호 씨의 그 압도적인 피지컬과 난생 처음 경험하는 육체적 황홀경은 저를 54세 과부가 아닌 가장 생동감 넘치는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존재감이 제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저는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구원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완강하던 준우도 저희의 진심 어린 행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죄송해요. 제 생각만 해서. 아들의 떨리는 사과를 들으며 저는 마침내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사랑과 욕망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54,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압도적인 쾌락, 그리고 삶의 희열을 찾았습니다. 오늘 밤도 저를 꽉 채워주는 태호 씨의 거대한 품 안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황홀한 잠에 듭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슴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욕망이 있다면
세상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